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농사를 지려면 우선 자기가 잘 아는 거, 또 이게 잘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조금 눈에 보이는 거를 하면 그 변화를 느끼면서 관찰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품목 같은 걸 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약간의 조언만 해주더라도 해나가도록 다 관찰을 자기가 해나가고 어른들이 너무 도와주지 않으면서 변화를 느껴보는 게 애들이 재미있는 농사를 짓고, 우리들이 농사를 짓고 그럴 때 우리가 짓는 방법을 너무 그렇게 쫓아가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잘하면서 이게 간격도 요 정도 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느껴가면서 조금씩 그런 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규정에 매이면 그런 거에 익숙해지려고 오히려 그쪽에다 더 신경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터득을 할 수 있게 급하지 않고 충분히 자연과 가깝게 하는 방법으로, 또 꼭 크기도 뭐 크고 보기 좋게 기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 기후 같은 게 잘 안 맞는다든가 풀을 좀 뭐 덜 뽑았다든가 이럴 때는 또 왜 안 자라는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면서 느끼게 해야지 되겠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밑거름을 충분히 주었어도 거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웃거름에는 깻묵물과 오줌이 좋다. 쉽게 만들고 구할 수 있는 게 오줌인데 오줌을 웃거름으로 쓰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페트병 같은 곳에 담아둔다. 오줌은 공기 없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아두어야 한다. 액비를 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액비는 액체 비료를 말해요. 액체 비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 비료죠. 물거름. 물로 된 거름인데 이 액비는 뭐가 좋냐면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물이 바로바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영양분을. 아주 그 흡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액비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얘들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 금방 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액비는 밑거름, 말하자면 기초거름이죠. 밑거름으로는 주면 안 좋고 항상 웃거름으로 줘야 됩니다. 액비는. 웃거름은 뭐냐면 작물이 이렇게 자라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름, 밑거름은 작물 심기 전에 주는 거름이죠. 밑거름이죠. 그래서 이 웃거름 항상 작물이 있을 때 얘들한테 더 영양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주는 게 액비입니다. 그래서 액비, 요거는 이제 오줌 액비인데, 액비에는 오줌만 있는 게 아니라 깻묵이라고 들기름, 참기름 짜고 남은 찌끄러기, 덩어리죠. 아주 압착해서 나온 덩어리인데, 그래서 참깨, 들깨를 짜서 기름을 뺀 나머지를 깻묵이라 그래요. 그 깻묵을 물에다가 담가서 한 보름이고 한 달이 지나면 아주 진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액체 비료죠. 아주 전형적인 액체 비료인데 오줌보다 더 영양이 많고 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비를 줄 때는 아까처럼 물에 5배 이상 희석해 주든가 아니면 원액을 주는데, 원액을 줄 때는 작물에 닿지 않게 줘야 됩니다. 작물에 닿으면 얘가 피해를 입어요. 아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독해서 거의 제초제 역할 비슷하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원액을 주면 닿지 않게, 닿게 주려면 5배 이상 희석해서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줄 때는 닿지 않게 작물 사이에다가 그리고 이 오줌은 아주 농축 영양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이사이 다 주지 말고 여기 줬으면 하나 건너뛰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먹고 요놈들은 여기서 먹고 여기다 주면은 또 요놈들은 여기서 먹는 거죠. 한 칸씩 건너뛰어서 준다. 이게 아주 고급 영양제라. 뭐 이렇게 튀겨서 방울이 닿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정도도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좋죠. 조심조심해서. 작물은 모든 작물이 다 좋은데 특히 잎사귀 먹는 작물들이 좋습니다. 배추, 상추, 알타리, 아욱, 시금치 이런 잎사귀 먹는 작물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물들은 이게 액체 비료는 잎사귀를 바로바로 잘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 바로 우리가 잎사귀 먹는 작물들은 바로 더 효과가 오는 거죠. 열매 먹는 작물들도 좋은데 그거는 이걸 주면 열매를 바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키워주기 때문에 키워진 잎사귀가 이제 광합성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좀 효과가 좀 간접적이죠. 그래서 잎사귀 먹는 데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배추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데요. 배추가 어릴 때 한 손바닥 만약에 자랐을 때 줄 때는 북을 주고 이 웃거름을 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북을 준다는 얘기는 호미로 흙을 긁어서 이 포기 밑둥에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둔덕을 만들어 주는 건데, 둔덕을 만들어줘서 이 배추가 좀 안정감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흙을 긁어서 흙 속에다 산소 공급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시켜주면서 또 얘네들을 주면은 바로 더 스며들 수가 있죠.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북을 주고 웃거름을 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자랐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죠. 지금부터 만드는 거름은 사람 똥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음식물 찌꺼기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돋아서 해야 됩니다. 돋는 이유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물 들어가지 말라고. 빗물 들어가지 말고 거름에서 생기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지 않고 이게 돋지 않고 물이 고이면은 거름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꼬이고 병원균이 침투가 돼서 거름이 이제는 더러워지죠. 그리고 또 삭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기본 작업으로 그 땅을 거름 만들 자리는 반드시 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름은 밭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에 쓴다. 마른 풀을 까는 이유는 요 나이론 끈을 빼주시고, 까는 이유는 통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밑으로 바닥으로 이제 공기가 잘 통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얘도 삭아서 나중에 거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요거는 이제 인분인데요. 집에서 옛날 잿간식으로 똥하고 왕기하고 섞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또 생각보다는 덜 불쾌할 겁니다. 야, 이게 내 속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람 똥이죠? 사람 똥 인분입니다. 그죠? 쌀기인가요? 왕겨입니다. 왕겨. 이게 이제 왕겨하고 똥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는 보관을 한 건데요. 왕겨는 쌀의 겉껍질입니다. 겉껍질을 벗겨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겉껍질을 벗기면 현미가 되고 현미를 벗기면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 현미를 깎는 거를 이제 쌀겨라고 합니다. 그거는 속껍질, 등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그 쌀겨로 기름도 이제 짜먹고 그러죠. 미각류라 그래가지고 요 정도로 해서 다시 마른 풀 좀 깔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는 또 그 마른 풀을 까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잘 통하지만 이 풀 자체에 발효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이 똥을 이제는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또 이걸 계속 켜켜이 까는 겁니다. 냄새나네. 네, 냄새가 가지고 그쵸. 좀 나지? 안 날 수가 없지.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비닐으로 일단 다 합시다. 비닐으로 덮어주세요. 비닐을 먼저 덮어주세요. 비닐을 덮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빗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빗물이 들어가면 항상 물이 많으면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로 덮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이거 좀 다독거려 주세요. 그 다음에 천막을 그 다음에 덮습니다. 천막은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거름이요, 햇빛을 닿으면은 거름이 검게 타요. 그래서 영양분이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천막으로 햇빛을 가리는 겁니다. 돌로 좀 받쳐주시고요. 잘 쳐. 저쪽 끝에.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덮어 놓으면요, 한 지금 날씨로 되면 2달이면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서 이제 거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똥은 충분히 발효가 안 되면 똥뚝이 오른다 그래요. 저게 뭐죠 이게 채소를 오염시키고 흙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발효를 시켜서 줘야 아주 좋은 거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거름이 없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이겁니다. 요게 2달 삭아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다시 이어서 아주 지금 이제 이게 완숙이 된 겁니다. 완숙이 돼서 이제 다 이제 풀들이죠. 돌이고 똥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제 깨끗하고 완벽하게 완숙이 됐는지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그냥 흙 냄새요. 흙보다 더 좋은 냄새죠. 일로 와서 한번 냄새 좀 맡아봐요. 응? 좋죠. 구수하죠. 응? 아주 전형적인 흙 냄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왜 구수하냐면 여기에 미생물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유익 미생물이. 특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흙 냄새라는 거는 방선균의 냄새인데, 그 방선균이라는 미생물은 살아있는 흙에 많은 건데, 그게 천연 항생 물질을 내뿜어서 병원균을 죽이는 병원균 천적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게 여기 이제 이런 거름을 만들면 이런 데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흙을 넣어주면 흙이 살게 되고 작물도 건강하게 크는 거죠. 거름 만들기를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자. 먼저 바닥을 돋아서 맨 밑에는 마른 풀을 깔고 그 위에다 똥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쌓는다. 또 마른 풀을 올리면서 켜켜이 쌓아가면 된다.
그런 후 비닐을 덮고 천막을 덮어두면 되는데 마른 풀을 똥보다 2배 이상 두텁게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다음에 21.5kg. 무게를 재는 이유는 깸 물의 양이 5분의 1이니까 20kg로 봤을 때는 물이 100kg. 깨끗한 통에 깻무게 5배의 양의 물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6kg니까) 용기를 빼면 15kg가 되겠네요. 13. 이게 5배인가요? 예. 이렇게 놔둬서 겨울을 지나고 봄, 여름에 좋은 액비로 씁니다. 자, 이쪽은 작년에 만들었던 액비. 작년에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던 액비를 올 봄과 올 여름에 작물에 추비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알기 쉽겠죠, 언제쯤 만들어서 썼는지를.